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업데이트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한 1년 정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영상을 올렸던 거는 작년 11월이네요, 보니까. 11월이면은 한 5개월 전에 영상을 올렸고, 음, 1년 정도 전에 제 매수한 평단가가 한 26만 원 정도. 오늘 보니까 한 50% 정도 올라 있어요. 어, 반년 정도 지나서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 지금 리레이팅 중입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반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의 그 부제가 이제 2차 전지 주식으로 리레이팅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지금 리레이팅 중입니다. 아,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어요. 5가지 크게. 일단은 철강 산업 자체만으로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 이 원래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가 철강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 철강주는 시클리컬 산업인데 주가가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데 그런 상태라면은 지금 20만 원 정도 되는 주가가 그 시클리컬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뭐 결국에는 게임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생산 물량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수요가 늘어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클리컬 산업이고, 아무튼 뭐 시클리컬 밴드의 하단이니까는 이것만으로도 좀 저평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데, 철강 회사기 때문에 PER을 한 4에서 5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주식으로 리레이팅이 될 거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년 그 3분기, 4분기 때에는 이미 뭐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밸류를 받는 주식들은 PER이 기본 몇십이 나오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 포스코는 리튬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많이 벌려놨는데 아직도 철강주의 밸류인 퍼 한 5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리레이팅이 될 것이고, 이 포스코 홀딩스가 주로 다루는 그 리튬이라는 원자재는 다른 회사에서는 잘 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광산이나 염호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니켈과 흑연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를 많이 인정을 받을 것이고, 퍼 최소한 뭐 몇십, 그러니까 10 이하의 밸류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억울한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떤 분위기가 또 있었냐면은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이 어떤 지주사에서 소위 말해 주식 장사를 하는 거죠. 자회사를 분할시킨 다음에 상장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과 LG엔솔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나는 배터리 때문에 LG화학에 투자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관련된 사업부만 똑 떼가지고 분할한 다음에 그걸 상장시키면은 LG화학 주주들은 완전 세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주사 전환이란 얘기만 나와도 그 시장이 약간 경기를 일으키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회사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철강사로 시장에서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철강 파트는 자회사로 빼고 나머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그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리튬, 니켈, 또 뭐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다 통합해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막 의심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자회사를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려고 우리를 또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포스코에서는 뭐 그런 분할한 다음에 상장하는 건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이미 좀 신뢰가 깨지고 주가도 낮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는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장의 오해라고 저는 좀 받고 결국에 그런 걸로 디스카운트 받은 거는 해결이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이제 배당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률이 높아지고 분기 배당 해 왔잖아요. 그리고 자사주도 소각을 하기로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긴축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동성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을 때는 이제 뭐 순환매 장세로 너도 나도 그냥 오르고 예? 진짜 PDR 드립만 있어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만은 유동성이 적을 때는 기관들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차화정, BBIG, 태조, 이방원 이런 것처럼 기관들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는 좀 틀린 아이디어로 돌아놓고 보니까는 기관들이 뭐 많이 팔고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3프로 TV 같은 데 가서도 막 고평가다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얘기고 아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아직 한참 저평가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뭐 교보증권 같은 데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많이 올랐다. 뭐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좀 레포트를 내놨는데 좀 아무튼 뭐 그렇고 악재 해소가 몇 개 있었죠. 뭐 포항제철 침수된 거 다 복구했고 뭐 이런 거 포스코건설 소송 이거 이제 핵심이었던 거는 이 포항제철 침수관인데 완전 그 메인 매출처인 포항 포스코 그 제철 파트가 매출을 못 내버리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배당금도 좀 깎이고 좀 슬펐습니다. 뭐 지난 일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은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PBR 밴드에서도 저점이다 이런 얘기. 주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잘렸네. 주가를 보면은 제가 매수한 다음에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26만 원에 샀는데 그 뒤로 좀 막 떨어지고 그래서 21만 원까지 떨어져서 제가 이때는 막 그때 이 침수되고 막 이때여가지고 이거 진짜 이때는 기회다. 만약에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대출 땡겨가지고 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만 하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그냥 V자 반등해서 바로 26만 원 제가 제 평단가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40만 원 이제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르고 지금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이 현대제철 차트만 봐도 이게 철강 업종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올랐어요. 현대제철도. 근데 이게 확실히 리레이팅 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뭐야?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길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낮은 보폭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는 그냥 성큼성큼 막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밸류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밸류가 달라졌고 이제 철강이 아니고 배터리 주식으로 2차 전지 주식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뭐 좀 떨어질 수도 있죠. 39만 원 했다가 뭐 35만 원도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단기 움직임은 저는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올해 한 하반기부터 실제로 매출 그 배터리 관련된 숫자가 찍히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예.
2022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는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리튬 2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25,000톤, 2단계에서 25,000톤 해가지고 총 아르헨티나에서 2020 한 4년인가 5년 그때까지 한 1년에 5만 톤씩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요 윗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보려고 해요. 뉴칼레도니아에서 이제 니켈 매트 만드는 공장 착공했고, 폴란드에서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공장 준공했고, 또 포스코 고순도 니켈 정제 공장 착공했고, GS랑도 뭐 이렇게 합작 법인 하나 만든 게 있고, HY 클리메탈이라고 해가지고 또 광양에다가 공장 하나 지금 완공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게 리튬만 있다는 게 아니죠. 니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리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다 이 리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리사이클링이랑 니켈도 중요합니다. 그 배터리 소재들을 이제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리튬이죠. 이 이게 이제 3프로 TV에 나왔던 아르헨티나 실제 공장 견학을 가서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진짜 저는 가슴이 좀 웅장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그런 자원 빈국의 서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뭐 들었던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어린 마음에 아유 우리나라는 석유도 한 방울 안 나고 뭐야 이게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사회책 보면은 뭐 텅스텐 뭐 이런 강원도에서 텅스텐 난다 아니면은 뭐 석회암 뭐 이런 거 난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진짜 그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아니 포스코에서 이걸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리튬을. 이게 거의 뭐 어? 천문학적인 단위의 리튬을. 이거 그냥 석유랑 똑같잖아요. 채굴을 해서 캐가지고 그냥 팔면 되는 그런 건데, 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채굴해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은 포대 이거 하나가 한 이때 당시 영상 찍을 당시 시세로 한 8천만 원 정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좀 시세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리튬 한 포대에 막 이렇게 비쌀 때는 이게 막 1억까지도 가고, 지금 뭐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에는 리튬 시세가 막 2억 이상도 갈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거의 이거 뭐 사실상 원유입니다, 원유.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래요. 예, 포스코 홀딩스 주주들은 이거 다 영상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아직 안 보셨으면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보십시오.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재생시켜서 봅니다. 그러면 가슴이 진짜 웅장해져요, 진짜. 자,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1단계 25,000톤, 2단계 25,000톤. 그래서 1단계 그 물량이 2024년 내년부터 나온다는 거죠. 2025년부터는 연간 생산량 한 5만 톤 정도 될 수 있게 생산하겠다는 거고. 음, 아르헨티나는 아무튼 이렇고, 호주에서도 리튬을 캐는데 이거는 이제 광석 리튬. 그래서 필바라라는 회사랑 이제 합작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 정광을 확보를 했고, 광산을 확보를 했고, 여기서 이제 광양으로 가져와 가지고 또 수산화 리튬 만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 결국에는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골자는 광물은 FTA 협정국에서 채굴 가공한 거. 그러니까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거는 미국에서 꼭 생산하지 않더라도 FTA 협정국에서 채굴한 것도 인정해 주겠다. 뭐를? 이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세액공제라는 게 한 6천만 원짜리 차 사면은 한 7, 8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니까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품이라든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땅에서 조립 생산한 것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생산 과정에 다 입증을 해야 된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은 세액 공제를 받고 싶으면은 각 단계에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중국에서 캔 건지 한국에서 캔 건지 아니면은 뭐 FTA 협정국에서 캔 건지 다 입증을 해야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뭐 사실 정황상 뻔하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선두주자인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에? 돈 풀었는데 그거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그 생산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을 조금 보조를 해줌으로써 어, 그 물가의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좀 덜 체감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 돈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미, 뭐, 그건 상관이 없나? 아무튼 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걸 막겠다. 뭐 이런 건데, FTA 협정,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FTA 협정이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이 FTA 협정국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FTA 협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한 1, 2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광물 협정을 좀 했어요. 보통 뭐 리튬, 니켈, 카드뮴, 망간 이런 광물들이 나는 그 국가들, 또 그런 걸 열심히 캐는 국가들은 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미개발 국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국가들은 FTA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FTA 협정국에서 그런 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까지 좀 이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걸 이제 그런 그게 정황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이번 달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자체는 일단 FTA 체결국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IRA 통과에 수혜를 받는 게 이미 이건 확정이고 또 니켈도 이제 뭐 이 뉴칼레도니아에서 많이 나는데 원래 이제 니켈의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뉴칼레도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칼레도니아랑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니켈 매트를 생산하고 이제 이거를 또 그 광양으로 또 가져와 가지고 또 정제하고 이런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은 또 호주에서도 가져와 가지고 정제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IR 자료 같은 거를 보면은 지난 하반기에 올라왔던 IR 자료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정된 수순대로 잘 공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이건 이제 했던 얘기들 아까 그 공장 이제 두 개 지어가지고 두 개에서 연간 5만 톤 생산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2024년 목표량이 연간 5만 톤이고, 2028년에는 이거를 12만 톤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12만 톤 나오는 거죠. 옴브레 무에르토 연모에서.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이 광물을 캐는데 이거는 2023년에 4만 3천 톤 그리고 2028년에 15만 톤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2만 톤과 15만 톤을 더하면은 27만 톤이 되겠다. 근데 이제 2028년까지 해가지고 포스코에서 생산 목표로 하는 양은 30만 톤이에요. 그럼 3만 톤은 어디 갔냐? 이게 지금 12만 톤이고 이게 15만 톤이니까 호주랑 아르헨티나 더하면 27만 톤인데 목표량이 30만 톤이면은 그 3만 톤은 어디 갔냐 하면은 바로 요 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그거를 충당하겠다는 거죠. 잠깐 여기 지금 니켈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니켈도 이제 뉴칼레도니아랑 호주에서 캐는데 뉴칼레도니아 생산량은 이제 올해 2만 톤 정도 생산량으로 연간 2만 톤의 생산량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준공을 하게 돼 있고 또 호주에서 하는 거는 가져와 가지고 광양에서 이제 정제를 하는데 어, 요거를 이제 2024년까지 15,000톤 하겠다. 이제 니켈은 그러면은 2024년까지 2만 톤 더하기 15,000톤 하면 35,000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3만 톤의 리튬은 리사이클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PLSC랑 HY 클린메탈에서 하겠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올해 중으로 다 이제 세팅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리사이클링을 왜 해야 되냐면은 뭐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EU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배터리를 쓰고 버리게 되면은 그게 또 환경 오염이 되니까는 의무적으로 재활용 리튬을 쓰게 하는 재활용 리튬과 니켈을 쓰게 하는데 그 비중을 점점 늘릴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요 재활용 리튬과 니켈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요 PLSC하고 HY 클린메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PLSC는 양산을 시작을 했고 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정상 조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상공정 앞단의 공정을 얘기하는 거죠. 배터리들을 이제 다 모아다가 뭐 배터리는 지금은 아직은 그 폐배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산하다가 나오는 그 불량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불량품이라든지 폐배터리 같은 거 쫙 모아가지고 그냥 뽀개는 거죠. 뽀개가지고 만드는 게 이 블랙매스. 분쇄해가지고 이 블랙매스를 만들어서 블랙매스를 어디다가 넘기냐면은 광양으로 넘겨서 광양에서는 이 블랙매스를 이제 뭐 녹이든 어쩌든 해가지고 거기서 리튬, 니켈, 코발트 총 17가지 제품들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아, 이걸 해야지. 에이? 레이저 포인트를 하려다가. 어, 이거 진작할 걸.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부지를 찍어 놓은 거죠. 부지를 찍어 놨다는 거는 지금 이제, 에, 공사를 이제 시작하겠다. 한 건데 2023년 준공이면은 2월 준공이면은 벌써 2달 지난 거 아닌가? 이거 요새 이 뉴스를 안 찾아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산 시작했겠네요. 클린메탈 공장에서 HY 클린메탈 공장에서는 이 뽀갠 그 블랙매스를 가져다가 이거를 연간 12,000톤 정도 처리를 해가지고 연간 2,500톤 정도의 리튬을 생산하겠다. 근데 최종 목표는 3만 톤이라는 거죠. 2030년, 2028년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영업이익률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리튬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거의 어, 영업이익률이 한 7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염호에서 캐게 되면은. 근데 사실 이것도 영업이익률이 꽤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폐배터리 그거 가격 거의 그냥 폐지 주워다가 거기서 또 리튬을 뽑아내는 건데. 근데 이제 음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2030년까지 이 리사이클링 소재는 리튬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톤 하는 게 목표다. 예. 환경을 위해서도 뭐 이게 좋죠 뭐. 예. 환경을 지켜야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세팅해 놓은 건 이런 거죠. 폴란드에서 스크랩 폐전지 같은 거 해서 파쇄해가지고 분쇄해가지고 쉽게 말해 이제 그냥 박살내서 이거를 이제 광양으로 날라다가 이걸 여기서 이제 흑연도 뽑고 구리도 뽑고 뭐 망간, 코발트, 리튬, 니켈 이런 거 다 뽑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은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이거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들고 뭐 그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고 사람 손도 덜 가게 하려면은 이거를 그냥 열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나눠버리는 거죠. 리튬 화합물과 NCM 합금으로 NCM이라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 합금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공장이 그쪽에도 폴란드에도 있고 이 광양에도 있고 하니까는 양 사이드에서 다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지금 개발 중이라니까는 전화해봐도 뭐 회사에서 잘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줄 것 같고 이건 기술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소재 미래 소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결국에는 이런 그 니켈 리튬
특히 이제 리튬 관련된 매출들이 숫자로 찍히는 게 올해 한 4분기 정도에 돼야지 이제 가시화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좀, 뭐, 주가는 좀 모르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숫자가 찍히면은 분위기는 달라진다. 요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철강 원래 본업이었던 구사업인 철강은 어떠냐 하면은 뭐 이것도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은 올해 1분기까지는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포스코 그 제철 쪽 다 지금 복구는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그때 그 후유증을 조금 이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음, 어, 손실이 이제 작년 4분기에는 엄청났죠. 배당이 많이 깎였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복구는 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조금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올 것 같고, 지금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수요도 확실히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미국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그래요. 3월 달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열연 강판 가격이 톤당 25%가 올랐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가격도 좀 오르는 것 같고, 중국도 당연히 오르겠죠. 원래 이제 기존에 포스코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중국의 열연 강판 시세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오른다는 거죠.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별로 신경을 이미 이제 이거를 좀 떠났기 때문에, 이제 현대제철은 보려면은 이걸 보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굳이 뭐 중국 열연강판 가격 이제 볼 필요 없지 않겠나. 근데 어쨌든 구사업에서 캐시가 많이 들어오면은 또 그 다음 사업하기가 좋잖아요. 이것도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뉴스 찾아보면은 재밌습니다. 왜냐면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3월 달에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왔어요. 미국의 열연 강판 가격이 계속 오른다. 예. 뭐 1년에 뭐 6번씩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고. 예. 그 얼마까지 오를까? 이게 이제 저도 요새는 제가 지난번 6개월 전에 영상 만들 때는 그 배터리 아저씨? 뭐 잘 알지도 못했고, 근데 요새는 이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그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본 영상을 내용을 좀 공유를 하자면은 하는 이게 아무튼 이제 저는 공유만 하는 겁니다. 적정 주가를 뭐 이제 그분이 금양 홍보 이사잖아요. 박순혁 이사님인가? 굉장히 장밋빛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포스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되는데 적정 가치가 한 74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논리의 근거는 리튬의 생산량이 이제 13만 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2020 한 4년 5년까지 해가지고 호주랑 아르헨티나 생산 물량 합친 거잖아요. 13만 톤 되고 톤당 단가가 2억 원. 이거는 이제 시세를 뭐 그분이 예측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막 8천만 원도 갔다가 뭐 5천만 원도 갔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중국산 리튬, 지금은 중국산 리튬을 써도 되지만은 그때 가면은 중국산 리튬을 못 쓰게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톤당 단가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다. 2억 원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많아지면은 리튬의 수요도 분명히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세를 뭐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제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 그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리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신뢰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한 1, 20%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PER을 30배를 줬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얼마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아저씨는 30배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은 리튬 사업부만 해가지고 546조의 가치가 나온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사업부 자회사들 사업부도 한 144조. 어 그리고 이제 철강 원래도 이게 한 1년에 한 5조씩 벌어주니까 이거 퍼10 해가지고 50조 주자.
근데 사실 주식이 뭐 그렇게 이렇게 말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저도 좋죠. 이게 지금 포스코 1500주 넘게 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어? 근데 뭐 아무튼 뭐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잿빛 전망은 어떤가? 제가 잿빛 전망입니다. 잿빛 전망. 예. 아주 비관론적으로 볼 때 일단은 리튬 생산량은 저도 이견은 없어요. 13만 톤은 그냥 2025년까지 기다리면 나올 것 같고 톤당 단가는 이거는 모르니까 사실 2억이 될 수도 있고 뭐 0.5, 5천만 원 될 수도 있고 이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뭐 광물 가격이 뭐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이 늘면은 좀 오를 거는 같지만은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어 원자재 가격은 좀 오를 건 그건 뭐 당연하니까 근데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영업이익도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70%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것도 뚜껑 까보면은 60%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냐. PER도 한 10배? 이건 저는 이제 보수적이니까. 예. 그리고 이거 곱하면은 리튬 사업부의 가치가 한 40조 원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예? 뭐 니켈, 뭐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미 상장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상장돼 있지 않는 뭐 포스코 건설 또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케미컬처럼 이미 이제 상장돼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이제 합치면은 또 이게 한 20조. 그리고 철강 사업으로 받는 게 한 이건 원래 한 25조 받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는 85조 정도 내년 내후년 정에 이렇게 보는데 사실 85조라고 해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가격이고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팔 이유가 그 오늘 그 뭐야 어디 교보 증권 거기서 왜 매도 리포트 뭐 단기 매도를 하라는 건가? 뭐 지금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좀 필요침이 한번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거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내년 내후년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은 이미 이거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미 몇 년 전에 투자했던 그 과실을 이제 어 따먹기만 하면 되는 단계인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하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배당 받으면 그거 다시 재매수하고 뭐 그렇게 좀 할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뭐 너무 지금 간극이 큰데 이 배터리 아저씨는 740조, 저는 85조 요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제가 이 가격에 팔겠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고 있고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왜 저평가였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주식들 특히 이제 대기업 중에 PBR이 굉장히 낮고 PER, PBR이 굉장히 낮은 저평가 주식들이 많은데 진짜 이 가치 투자 책을 보고 그 HTS를 한번 스캐닝을 해보면은 쫙 걸려 나오는 그런 종목들 자산 되게 많고 근데 왜 저평가됐냐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본 배치가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자꾸 꾸역꾸역 돼지처럼 늘어나는데 이익은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똑같고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데 자본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 그러면은 이제 ROE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잖아요. 그렇게 이 같은 자본을 쓰더라도 이거를 그냥 어디 강남에 빌딩 사놓게 되면은 굉장히 이 ROE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뭐 소고기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곳간에 쌓여 있는 거. 차라리 소고기를 사 먹으면 나아. 주주들한테 배당을 나눠줘가지고 그러면은 자본이 좀 줄어들게 되고 ROE가 올라가니까. 근데 소고기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쌓아놓는 거죠. 곳간에다가. 자본이 커지고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ROE는 하락하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성숙 산업들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철강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은행도 그렇고 결국에 이 은행도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데서 은행주 캠페인 같은 거 하면서 자본 재배치를 해라. 뭐 이런 거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정부가 좀 협조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좀 올랐던 게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성숙 산업의 한계이자 안정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K 주식들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작년 기사인데 포스코홀딩스 현금성 자산 뭐 20조 원이잖아요. 이때 시가총액이 20조 원이었어요. 얼마나 이 자본 재배치가 잘 안 되면은.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걸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배터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막 투자를 막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이 지금 재배치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곳간에 쌓여있던 현금이 신사업에 투자가 되고, 이게 이제 신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할 때는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결국에 신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과실이 열릴 때까지는 한 2년, 3년, 4년 걸릴 수는 있는데, 그 기간까지가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자체가 리스크인데, 지금 이제 포스코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니까. 그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신사업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익이 증가하고 ROE가 증가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치 투자 같은 거 할 때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ROE가 몇 년간 유지될지를 계산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ROE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PER을 당연히 지금은 그 기존에 한 4, 5 주던 게뭐 말도 안 되고 10도 말이 안 돼요.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현상 유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받는 밸류지, ROE가 급증할 것 같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밸류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또 그 ROE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 같은 거를 좀 들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기엔 너무 많아지고, 결국에는 뭐 저는 뭐 지금 가격은 분명히 이제 살 때 뭐 추가 매수를 하면 몰라도 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이제 30만 원대는 그렇다고 보이고, 지금 뭐 사실 포스코 매수한 분들 대부분 평균 단가가 한 30만 원, 싸게 산 사람들은 저처럼 한 20만 원대일 텐데, 지금 굳이 뭐 여기저기서 뭐 공매도 하려는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정해진 미래가 있잖아요.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지금 리레이팅 중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잘 지켜만 보면 되고, 신규로 매수할 분들은 조금씩 이게 이제 오르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오르기 때문에 조정 줄 때마다 좀 사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업데이트 영상이어가지고 이것도 한 10분만 좀 떠들고 끌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얘기 저 얘기 또 하게 돼가지고 또, 예, 보니까는 영상 구독자 수가 한 지금 오픈 영상 빼고 한 6개 정도 올렸는데 한 300명이 300분이, 이 정도가 저는 딱 오붓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단톡방 같은 거 하나 지금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소소하게 재테크 얘기 같은 건 나누고 그러는데, 딱 그 정도 그냥, 저는 애당초의 구독자 늘리는데 소질도 없고, 그냥 제 자산이나 잘 불리면 되지, 제가 무슨 누굴 리딩하고 그럴 실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딱 좋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면은 좀 이제 뿌듯한데, 제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이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이 구독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1000명, 2000명 돼도 자꾸 막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간만에 채널 열어봤는데 D&D 플랫폼 리츠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투자자고 솔직히 뭐 이제 제가 이제 굴리는 주식 자산이 뭐 이제 4, 50억 정도에서 제 자산 굴리기도 바쁜데, 남들 인생을 어떻게, 물론 이제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는 하는데, 제가 없는 주식까지 어떻게 얘기하면은, 예, 그거는 저는 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D&D 플랫폼 리츠 제가 작년에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매도했어요.
그 제가 이제 선호하는 형태의 리치 타입이 아니게 돼가지고 예, 아무튼 뭐 잡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뭐 또 한 반년 뒤에 이 포스코 업데이트 영상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